한 사람을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누어 놓는 순간에 사회구조 전반도 사회에 더불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필요한 것을 사람이 공급하는 이 시스템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이 들어가는데요. 저 화면 뒤에 있는 저 수많은 브랜드가 미국의 소비자들이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면 저렇게 많은 브랜드를 사는 것 같지만 저 기업 자본이라고 써 있는 뒤에 코카콜라를 포함한 10개의 대기업 자회사 브랜드들로 다 몰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돈을 쓴다면 결국은 이 10개 회사로 돈이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작년 대한농정에서 제가 발제를 했던 부분에서 이제 가치 창출력 내지는 가치, 가격에서 가치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과 같은 전 지구적인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한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 왼쪽은 인터넷에서 긁어온 겁니다. 왼쪽 위의 사진이 맨 왼쪽이 그러니까 20kg로 환산한 거니까요. 그 밝은 색만 보시면 됩니다. 맨 왼쪽이 아주 비싼 한눈에 반한 쌀,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쌀, 이 오른쪽 게 게사료입니다. 네. 더 기가 막히는 건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가 요즘에 핸드폰 하나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거 계산해 보세요. 1인당 6년 동안 먹을 쌀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하다, 이것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념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바로 그 하나로다가 더 이상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과연 우리의 지금 대선 국면에서의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얘기가 사람이 주인인 경제라고 한다면 돈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경제 민주화라고 한다면 그 근본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이 농업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없애자. 아마 기조발제해 주신 황 박사님이 딱 흘러가는 말로 로컬푸드 운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그것은 로컬푸드가 틀려서가 아니라 로컬푸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푸드 시스템이 연착륙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으로선 타당하지만 푸드 시스템 내에서는 상호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워낙에 왼쪽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의 고민으로 균형을 맞추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생활의 조직화, 생산의 조직화, 그리고 국민의 농업 이렇게 나갈 때 첫 번째 생활의 조직화, 소비의 조직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개의 대안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협동생활경제.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인 표현으로 임의로 붙이는 건데요. 몬드라간의 협동조합 복합체 이런 걸 따서 그냥 지역의 협동조합 복합체 내지는 협동조합 연합체 내지는 지금은 이제 사회경제 네트워크 이런 정도 얘기하는 네트워크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왼쪽의 그림을 보다시피 다양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물론 주식회사들도 건강한 조직 많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지역 내에서 상호 연대하는 구조, 특히 상호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돈을 지역에서 돌려내는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자체 단위로, 시군 단위로 정말 심각하게 지역 경제를 고민해야 된다.
오른쪽은 이제 대한유통체계에 있어서의 로컬 푸드 시스템이 이제 제한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아까 기조발제에서 나왔던 이제 가락시장에 왔다 다시 지역에 내려가는 이러한 방식의 지역에서 사 먹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내의 소비를 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공적인 영역까지 결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역 협동생활경제와 관련된 대안 체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지역협동조합 복합체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가 다양한 수준의 협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육아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다양한 형태를 구성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서부터 의료 다양하게 가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생활 다음에 생산의 조직화 부분이고요. 생산의 조직화 부분은 이 안에서도 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푸드와 글로벌 푸드 시스템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이것은 개념적으로 상당히 대립적으로만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강남에 40, 50대의 부유한 아주머니를 상대로 소포장에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고가 전략으로 돈을 벌자라고 했던 지금까지의 전략이 하나의 타당한 전략이면서도 동시에 반쪽짜리 전략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과 동시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컬 푸드 체계와 연계되는 방식의 산지 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짜낼 거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농업 생산만이 아니라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과정과도 연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농가와 맨 밑에 그림이 농가인데요. 중소농가에서부터 전업농가에 이르기까지 계속 대립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지역 내에서 로컬과 글로벌을 결합시켜내는 사업 시스템, 저희 생각으로서는 농협 조직의 재편을 통한 시군 단위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다양한 영농법인들도 다 회원 참여가 가능한 법인이죠. 그러한 형태에서부터 전국연합의 마케팅 보드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농가의 지배구조를 갖는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저러한 문제의식에서 이제 대안 세 번째가 시군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그러니까 농협 조직, 농협이 중심되는 조직이 되겠죠. 이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지금의 면단위 지역조합에 대한 재편, 그리고 상위의 도단위 전국 단위의 농협조직 경제사업 시스템의 재편, 이것이 과제로 제출될 것이고 그 부분은 4세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실제 캐나다의 지역 단위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마케팅 보드와 자조금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면은 이념 논쟁에 휘말릴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놀랍게도 선진국의 이러한 제도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 큰 주제로서 국민농업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가령 호주 같은 경우에 내셔널 푸드 플랜 국가 단위의 번역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푸드 플랜이라고 썼는데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 이후까지 전 단계를 하나의 계획 틀 안에 기조발제에서 나왔던 농업농어촌 식품기본법 안에 5년 단위의 중기 계획까지를 만드는 이 안에서 보면은 가령 지자체에서도 가령 뉴욕 같은 데도 또는 런던 같은 데도 이러한 이제 푸드 플랜을 만들고 있는데 뉴욕의 푸드 플랜 안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저 맨해튼에 있는 도시 텃밭까지도 푸드 플랜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오른쪽 가운데 밑에 그림이 미국의 각 주별 학교에서 아침 급식 시행 비율입니다. 아침 급식 시행 비율.
이것도 푸드 플랜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이 굉장히 오른쪽에서 두 번째 낮다고 대폭 올려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동환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의 주제가 대한농정이고 특히 이제 이번 두 번째 세션이 대한유통인데 어떤 이제 이번에 주요된 그 스토리는 이 시장 경제의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대안적인 유통이라든지 대안적인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자는 게 핵심 과제인 것 같고요. 품목별 조직, 품목 마케팅 보드에 대해서 저도 뭐 동의를 표합니다만, 근데 우리의 수준에서 이제 선진국의 뭐 선키스트라든지 폰테라라든지 아니면은 제스피와 같은 그 내셔널한 브랜드를 일거에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수준에 맞춰 차근차근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현 단계에서의 마케팅 보드라는 건 그런 브랜드 통합보다는 브랜드 마케팅보다는 제네릭 마케팅, non 브랜드가 없는 그 품목 전체의 어떤 그 정책을 입안하고 이제 수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품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품목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인 수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짜서 생산자들이 스스로 그 품목에 관련된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는 우리도 어떤 그 단박에 그냥 국가적인 브랜드를 어떤 단일 브랜드를 육성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정책적인 체계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로컬 푸드 시스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이제 어떤 그 현재 어떤 주력 유통 경로라는 게 비효율성이 있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지역 내에서 해결하자는 변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 로컬 푸드 시스템이 과연 얼마만큼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리가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물론 지역에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 소비할 수 있는 부분도 지역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의 지역들은 어떤 생산의 전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 도매 시장이라든지 대형 유통업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 로컬 푸드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전체 문제를 좀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주력 도매 시장이라든지 대형 유통업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뭔가 개선 방안도 같이 논의하면서 이 로컬 푸드가 논의가 돼야지만 이제 균형이 맞는 건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로컬 푸드만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는 전체 문제를 못 보는 그런 우를 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의 좀 전체적인 종합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식품 정책이라 하면 뭐 식량 안보, 식품 안전, 식품 영양, 어떤 식품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주요한 식품 정책의 이제 분야로 대두가 될 텐데요. 기존에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 정책이라는 건 식품 산업 정책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식 세계화라든지 식품 가공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 이제 치우쳐진데, 사실 그런 부분 식품 안전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식품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나치게 식품 산업 위주 정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식품의 환경 문제 같은 부분을 포괄하는 이런 정책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어떤 식품 또 농업 정책이라는 게 한 농림수산식품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뭐 광범위하게 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먹거리, 사람들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식량 안보부터 시작해서 식품 안전, 식품 영양, 그다음에 식품 산업, 그다음에 식품의 환경적인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시스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국가 식품 시스템이라는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품 시스템, 아까 캐나다의 푸드 플랜이라든지 호주의 푸드 플랜이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식품의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 안전 관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이긴 한데, 사실
과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과거 정부에서도 식품 안전관리의 일원화 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치게 일원화 논의를 이제 뭐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서없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시장 경제와 이 대안적인 시스템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하면 대안 먹을거리 체계를 바라보는 이런 기본적인 관점이랄까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평소 생각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조화, 공존, 글로벌 푸드와 로컬 푸드의 조화, 공존, 균형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뭐 뜻에는 동의하지만 이 표현은 조금 교정 수정하는 게 우리 가치의 반영이지 않을까. 그래서 로컬 푸드가 글로벌 푸드를 견제하고 대항하고 대체시켜가는 이런 노력이 대한 먹을거리 체계 구축이다. 또 정책도 이런 가치 전환, 관점 전환 이런 속에서 이렇게 접근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영어로 카운터밸링이라는 표현으로 대항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던데 그 카페터가 자꾸 말아먹어서 대안적인 영역이 자꾸 넓혀지는 굉장히 운동적이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민간 주도의 이런 게 대안이라고 대항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용어 표현이나 관점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두 번째 또 대안 먹을거리 체계랄지 특히 소비 유통 생산까지 들어온다면은 소비자 주권, 소비자 권리 행사를 우선을 하는 전통적인 이런 소비자 운동 또 소비자 협동조합, 지금 현재 생활협동조합에서 이 차원 변화가 있어야 된다. 또 비판적 성찰이 있지 않고는 그냥 또 소비자 중심의 또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오늘 대안이라는 말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산자 권익이랄까 농민 권익을 우선시한다든지 중심으로 하는 이런 농민운동, 농업운동, 농협운동의 비판적인 성찰과 새로운 차원 변화. 저는 차원 변화 운동이 차원 변화를 지향하는 정책이 발굴되지 않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돌지 않을까 이런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도 발제하실 때 내용을 많이 담아주셨는데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지금까지는 분리, 구분되고 단절되고 분절되고 대립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는 먹을거리 문제는 해결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제가 화살표 두 개를 껐는데 생산자, 소비자, 농촌과 도시가 단순 연대에서 또 손을 맞잡는 제휴형으로 또 나아가고 서로 생산자만의 협동, 소비자만의 협동도 건너뛰는 서로 혼합되는 이런 혼합형 협동운동으로 가는 게 대한 먹을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아닐까. 아까도 발제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이런 그 공공성을 인정해가지고 뭐 이런 필요한 이런 하나하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박영범 대표님이 굉장히 우리 분과에서 논의된 건 아닌데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NH 생협, 농협 생협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아마 NH 내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이런 가치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병렬적인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내부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따져보고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는 게 어떨까. 또 두 번째는 농협 진영과 생협 진영의 충분한 사전 협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 생협과 일본 농협을 가보면은 도시 지역에서는 생협, 농촌 지역에서는 농협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 그다음 1만 명 1생협 이런 표현 이런 것보다는 생협 조합원의 역할이 있다면 생협 조합원 조직률을 몇 프로 끌어올리는 이런 지표가 정책 지표, 우리 운동의 지표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업 회사업 이런 거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 철저한 일률적인 획일화에 따르는 그런 세계화 전략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하되 지금 소규모 지역에서 생산 가공하는 거기에 걸맞는 알맞는 이런 탄력적인
예외적인 적용을 하는 또 제도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오늘 대한 먹을거리 체제라고 말을 달았기 때문에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이상입니다.